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세일즈포스의 최신 실적 보고서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분기 보고서가 아니라 AI가 CRM 시장, 나아가서 기업 소프트웨어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 신호탄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저도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세일즈포스가 AI랑 데이터를 그냥 결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막 혁신하려는 모습,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핵심만 딱 짚어서 당신께서 이 거대한 기술 변화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숫자나 기술 용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짜 통찰에 집중해보죠. 네, 좋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데이터 클라우드하고 AI의 시너지 효과 같아요. 그 데이터 클라우드의 연간 반복 수익, ARR이라고 하죠. 이게 1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120%나 성장했는데 이게 그냥 데이터 양만 늘어난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보고서 보면 분기당 처리하는 고객 데이터가 평균 22조 건이라는데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AI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똑똑해진 AI가 다시 더 정교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특히 그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 기술, 이거 정말 대단하던데요. 네, 맞아요. 기존에는 나이나 성별 같은 걸로 고객을 나눴다면 이건 실시간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거의 0.1% 단위, 그러니까 거의 개인 수준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나누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고객한테 훨씬 더 딱 맞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마케팅 투자 대비 수익률, ROI라고 하죠. 이게 평균 35%나 개선됐다고 합니다. 35%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마케팅 효율만 높인 게 아니잖아요. 실시간 수요 변화에 맞춰서 가격을 막 바꾸는 동적 가격 책정, 이걸로 유통업체들 평균 판매 이익률을 무려 18%포인트나 끌어올렸다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AI 연구개발에 돈을 더 썼다고는 하지만 제조업 설비 가동 중단 40% 줄이고 콜센터 인건비 22% 절감하고 이런 효과들을 보면 투자 비용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확실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개별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모여서 미국 전체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 지수 상승에도 기여를 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전체 2.3% 상승 중에 0.8%포인트 정도가 세일즈포스 AI 도입 기업들 덕분일 거다. 이런 추정인데 이건 AI의 파급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기술 혁신이 그럼 시장 구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보고서에 나온 에이전트 폴스라는 생성형 AI 플랫폼 사례가 되게 흥미롭던데요. 이게 디지털 노동자를 대거 투입하는 그런 효과를 낸다고요? 네. 에이전트 폴스는 이제 글을 쓰거나 대화하는 AI를 써서 고객 문의 응답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플랫폼인데요. 이걸 도입한 기업들을 보니까 처리량은 2.5배 늘고 응답 정확도는 92%까지 올라가고 평균 처리 시간은 58%나 단축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기술이 단순 반복적인 서비스 업무는 줄이게 만들지만 반대로 AI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런 고급 기술직 수요는 오히려 늘린다는 점이에요. 이게 기술 발전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좀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군요. 한쪽은 줄고 다른 쪽은 늘고. 동시에 그 데이터 클라우드에 쌓인 고객 프로필이 벌써 4억 5천만 개를 넘어섰다고 하던데 이러면 그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도 무시 못하겠네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 가치가 더 커지고 그게 또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현상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양면 시장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플랫폼을 쓰는 기업이랑 그 기업의 고객들, 이 양쪽 그룹이 서로 성장에 영향을 주면서 플랫폼 전체의 가치를 키우는 거죠. 데이터가 쌓이고 AI 모델 품질이 계속 좋아지니까 후발주자들이 이걸 따라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어쩌면 자연 독점 같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와, 자연 독점 가능성까지? 그럼 경쟁사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세일즈포스가 이렇게 AI에 딱 집중하는 전략이 마이크로소프트나 SAP 같은 다른 거대 기업들의 기존 전략을 좀 흔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R&D에 무려 89억 달러,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AI 특화 솔루션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2.1% 정도밖에 안 돼요. 반면에 SAP는 AI 도입이 상대적으로 좀 늦어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5%포인트나 잃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치른 셈이죠. 이러다 보니까 세일즈포스가 AI CRM 분야에서는 거의 산업 표준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객들이 그 가치를 얼마나 체감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AI 기능을 도입하고 나서 고객사들이 생산성 향상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평균 3.2배 ROI라고 하죠. 가격 인상에도 좀 덜 민감해졌다는 분석이 인상 깊었어요. 가격 탄력성이 0.8에서 0.5로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AI 기능의 가치를 고객들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세일즈포스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동시에 그 플랫폼에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AI 모델이 학습되니까 고객들이 다른 서비스로 쉽게 옮겨가지 못하는 이른바 잠금 효과, 락앤 에펙트도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다른 플랫폼으로 가려면 데이터를 다 옮기고 AI를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켜야 하는데 그 비용이나 데이터 이전 실패 위험 같은 게 상당한 장벽이 되는 거죠. 평균 전환 비용이 18만 달러, 성공률은 62% 정도로 추정되니까요. 그 전환 비용이랑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네요. 그럼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게 거시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AI 도입 때문에 저숙련 일자리는 좀 줄고 1분기에 7.3만 개 정도 감소 추정. 반대로 AI 엔지니어 같은 고숙련 일자리는 늘어나는 4.8만 개 창출 추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고요. 기술 발전이 고숙련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 SBTC가 심화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 이 플랫폼을 활발하게 쓰는 기업의 73%가 북미나 유럽에 몰려 있다는 점이에요. 개발도상국의 AI CRM 도입률은 아직 12% 정도로 낮은데 이런 기술 도입 속도의 차이가 결국엔 국가 간의 경제 성장률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다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쭉 살펴보니까 세일즈포스의 AI 전략이라는 게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기업 운영 방식부터 시작해서 시장 경쟁 구도, 노동시장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제 지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데이터와 AI가 결합했을 때 만들어내는 파급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반의 혁신이 이렇게 계속 빨라질 때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의 차이에서 생기는 국가 간 또는 기업 간의 격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벌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어쩌면 피하기 어려운 이 격차 심화 현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청취자 당신께서 직접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